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몇 번째 시간입니까? 5번째 시간인가요? 5번째 시간 2010년 문제입니다. 2010년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혹시 녹화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수업 중이 아니고 수업 중에 질문 받아주고요. 정정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괄 안에 들어갈 말로 안 맞은 것은 그랬는데 여자애들 둘이가 대화를 하죠. 언니, 차가운 두수를 넣은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겼어. 왜 그런 거야? 그건 수증기가 발호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수증기가 기체가 액체로 된다. 액화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요. 요거는 바로 액화. 답은 찾기는 쉬워요. 용해, 문고, 기화, 액화, 승화. 그래서 액화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도 함정이 좀 있습니다. 함정이 뭐냐면 액화 또는 기화할 때는 저는 온도가 몇 도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음결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음결이 답이 없어요. 이슬점에 도달한 수증기가 액체로 되는 현상. 이거는 끓는다. 현상과 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억지로 맞히자 그러면 액화가 답이에요. 근데 주관식으로 써라. 그럼 저기를 음결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음결되기 때문이다. 즉 주변의 공기가 이슬점에 도달했고 그 이슬점에 도달한 공기가 호화되어서 물방울로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주관식, 객관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면 액화로 써야죠. 근데 주관식으로 써라. 그러면 음결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음결 현상입니다. 다음 문제 쓰겠습니다. 2번 교실 앞쪽에 향수병 뚜껑을 열어놓으면 교실 뒤쪽에도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 현상과 관련된 분자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실 앞에 향수 뚜껑을 열어두면 교실 뒤까지 향수병에 있는 향기가 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향수병에 있던 향수 분자들이 전달돼서 교실 뒤쪽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확산 문제입니다. 확산은 분자 운동이고요. 또는 분자 열운동. 고온에서 열운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냄새가 더 잘 납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이 된 주사기 꿀을 손가락 끝으로 완전히 막고 피스톤을 잡아당겼더니 고무풍선의 크기가 커졌다. 반대로 피스톤을 밀었더니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죠.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은 압력과 기체 부피와의 관계입니다. 즉 보일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보일의 법칙은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든다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찾으면 돼요. 1번은 비례고요. 2, 3, 4는 2, 3, 5는 오늘 조금 문제가 있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찾으면 됩니다. 천천히 할게요.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키우고요.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증가할 때 기체 분자 운동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추는 압력입니다. 여기서 압력은 똑같아요. 가나 나 둘이 똑같습니다. 그럼 열운동은 어디가 많습니까? 가보다는 나가 더 많습니다. 열운동이 커진다는 얘기는 분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분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분자 운동 에너지가 빨라진다 그래도 돼요. 커진다 그래도 돼요. 분자의 운동이 빨라지는 거고요. 기체 부피가 팽창합니다. 기체 부피가 팽창합니다. 기체 부피가 팽창한다는 이야기는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보면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증가하는 것만 커지는 것만 찾아라 그랬죠. 분자 수는 똑같아요. 세보시면 돼요. 가에도 2, 4, 6, 8개가 들었고요. 나에도 2, 4, 6, 8개가 들었습니다. 분자 수 똑같습니다. 분자의 질량 수업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죠. 질량은 어디서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수, 질량 그런 건 다 틀린 겁니다. 분자 사이 거리 커집니다. 맞아요. 분자 운동이 빠르게 커집니다. 맞습니다. 디귿, 리얼 보시면 돼요. 디귿, 리얼. 몇 번에 있죠? 5번에 있죠.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찾으시면 돼요. 자, 또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다로 변할 때, 나에서 다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나에서 다로 가는 거죠. 나에서 다가 뭔지 그림 좀 보면 되죠. 다는 액체고요. 나는 고체, 다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고체가 기체로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체가 기체로 되는 것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합니다. 고체가 기체로 되었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은 활발해지고요. 기체 사이의 거리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합니까? 아닙니다. 질량이 증가합니까? 질량은 상태 변화와 관계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분자의 크기가 달라집니까?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4번.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저거 대신에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도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요거는 우리 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뭐라 하냐면 시험에 나왔던 건데 직접 연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림처럼 같은 힘을 사용하여 연필로 풍선을 놓았더니 가는 터졌고 나는 터지지 않았다. 가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예로 옳은 것은 가는 뭡니까? 연필에 뾰족한 끝으로 찔렀더니 뻥 하고 터지는 거죠. 나는 지우개 달린 부분으로 찔렀더니 멀쩡하더라. 이거는 뭐예요? 압력. 그렇죠. 압력. 이쪽은 압력이 크고 이쪽은 압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뭐냐 하는 얘기죠. 압력이 커지면 풍선이 터지고 압력이 작으면 안 터지죠. 자, 해볼까요? 스키는 밑면을 넓게 만든다. 압력을 작게 만드는 거죠. 칼날이 날카로워서 물체가 잘 잘린다. 이건 압력이 큰 겁니다. 얼음이는 걸어가는 것보다 기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걸어간다는 얘기는 압력을 힘을 받는 부분이 발바닥이죠. 기어가는 것은 몸이 전체로 받는 거죠.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줄어든다. 눈 위를 걸을 때 바닥이 넓은 설피를 신으면 잘 빠지지 않는다. 이 압력을 줄어드는 겁니다. 모래 위를 걸을 때 하이힐보다 운동화를 신고 걸으면 발이 덜 빠진다. 압력이 줄어드는 경우죠. 그리고 1, 3, 4, 5는 압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나와 관계 있는 거고요. 가와 관계 있는 거는 뭡니까? 2번이죠. 칼날은 날카로울수록 잘 된다. 즉 압력이 클 때 잘 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다음 글에 나타나지 않는 힘의 종류는 박스를 읽어볼게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수영장에 놀러 갔다. 물 때문에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워서 뛰어다니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인지 바닥은 거칠게 되어 있었다. 물 속에서 잠수를 하는데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얕은 곳에서는 바닥을 짚고 쉽게 헤엄을 칠 수 있어 신기했다. 다른 쪽에는 다이빙대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가 올라서니 다이빙대가 조금 휘어졌고 어른이 올라서니 많이 휘어졌다. 휘어지는 정도가 몸무게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장에서도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찾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첫 줄은 미끄럽다, 뛰지 마시오. 그러면서 바닥이 거칠거칠했다. 마찰력이죠. 첫 줄은 마찰력이고요. 두 번째 줄은 물속에서 잠수를 하니 몸이 가벼워졌다. 부력을 받죠. 그래서 부력 쓰면 돼요. 다음 마지막 줄. 다른 쪽에서는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렸다. 어른이 올라가니 많이 이고 아이가 올라가니 조금 이었다. 탄성력, 어른과 아이, 몸무게, 중력 찾으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마찰력, 부력, 탄성력, 무게. 무게는 저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 아닌 게 몇 번이 있으니까 3번 자기력 찾으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네, 힘내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길게 노력한 시간을 편집하지는 않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니까요. 힘내세요. 벌써 8번이면 절반 이상 왔잖아요. 자, 8번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물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에서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두 여학생이 지금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2cm, 왼쪽에 있는 학생은 1cm입니다. 그러면 힘을 더하기 빼기 하면 오른쪽으로 1cm죠. 1cm는 100N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으로 100N. 답이 몇 번 있어요? 3번 찾으면 되죠. 금방 찾는다 그랬죠, 이런 거는. 자, 다음 문제 또 볼까요?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을 털가죽으로 문질렀더니 털가죽이 양 전기를 띄었다. 마찰전기입니다. 털가죽이 양, 풍선이 전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털가죽에 든 녀석이 풍선으로 갔습니다. 요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원자라는 게 있고요, 물질이라고 그러죠. 원자는 핵과 전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핵은 양전기를 띠고 있고 굉장히 무거워요. 핵은 양전기를 가지고 있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못해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전자는 음전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다는 얘기는 비비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양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음이 이동하죠. 양이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곳은 양이 미안합니다. 전자가 떨어져 나간 곳은 전자가 모자라니까 양이 되고요. 그 떨어져 나간 전자를 받은 쪽은 전기가 남아도니까 음이 됩니다. 자, 그거 알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털가죽은 양전자를 얻었다. 양전을 얻은 게 아니고요. 양전자는 이동 못해요. 전하가 털가죽에서 고무풍선 이동했다. 맞습니다. 고무풍선과 털가죽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띈다. 서로 반대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한 개밖에 없어요. 니은. 끝.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그래프는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기에서요, 제가 짝대기로 가지고 좀 짚어가면서 할게요. 짝대기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좋은 게 있네요. 짝대기가 좋은 게 있는데요. 그래요. 이 운동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A, B, C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A, B, C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A 부분은 5초일 때, 0에서 5초일 때 30m 갔어요. 그래서 평균 속력내면 5분의 30. 그래서 얼마 됩니까? 6이 됩니다. 5에서 7초 사이에서는 이동 거리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B는 가만히 있었어요. C는 4에서 7, 7에서 10이니까 시간은 3초죠. 이동 거리는 30에서 60이니까 30m 갔어요. 그래서 3분의 30 하면 10m 갔어요. 그래서 C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A고요. 그 다음 B입니다. B는 정지하고 있었죠. 10초 동안 평균 속력을 내면 0에서 10초 갈 때 이 녀석은 0에서 60m 갔죠. 그래서 10초분의 60 그러면 평균 속력이 6이 나옵니다. A는 평균 속력이 똑같아요.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니까 여기는 6입니다. 여기서는 10이고요. 기억하시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5초 동안 30m 갔습니다. 맞아요. B 구간에서 정지해 있다. 예, 제가 정지해 있다 그랬죠. A보다 C 구간의 속력이 빠르다. 예, C가 빨라요. C는 10이고 A는 얼마라고요? A는 얼마라고요? 6이라고 했죠. 그 다음 10초 동안 평균 속력은 6이다. 1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6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와 C 구간의 속력은 점점 증가했냐? A에는 6으로 일정하고요. C는 10으로 일정해요.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삐딱하다 그래서 빨라진다 하시는 건 틀린 값입니다.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죠? 속력이죠. 기울기니까 5분의 30은 기울기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3분의 30이니까 기울기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예요. 그럼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함정은 기울기 개념입니다. 자, 또 다음 볼게요. 11번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라는 건다.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한다. 그럼 이거 원운동이죠. 원운동.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 이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방향만 변한다. 원운동입니다. 내려오는 롤러코스터 점점 빨라지고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축구공. 올라갈 때는 느려지고요. 내려올 때는 빨라집니다. 출발하는 자전거.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죠. 흔들리는 그네.
이건 우리 중간고사 시험 나왔죠? 속력과 방향이 어떻다고요? 계속 변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속력만 변한다, 방향만 변한다, 원운동 찾으면 돼요. 몇 번에 있어요? 1번. 자, 여러분 좀 적으셔야겠죠,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아직 제일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랑 좀 어렵죠, 아직은. 그래서 풀어볼게요. 그림은 양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되지 않는 검전기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전기 유도합니다. 양전기를 가지고 가면, 양을 가지고 가면 양전기와 가까운 이 위쪽은 음이 몰려가요. 음이 몰려오고요. 양전기가 멀리 떨어진 이 금속 밖쪽은 양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반대가 와요. 우리 학교에 갑자기 잘생긴 남자애들이 오면 교문 앞을 지나가면 여학생들이 교문 앞으로 막 달려가요. 똑같아요. 그럼 뒤쪽에 누가 있어요? 남자 선생님들이 있죠. 그래서 교문 쪽은 음이고요. 교문에서 훨씬 먼 쪽은 뭐가 돼요? 양이 돼요. 그걸 무슨 유도라고요? 정전기 유도. 기억하셨죠? 정전기 유도. 누가 이동한다고요? 전자가 이동해요. 양은 이동 못해요. 여기 있는 녀석이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양이 되는 거예요. 금속박의 음전자가 금속판으로 이동합니다. 음전자가 이리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금속박은 전기를 띈다. 금속박은 양전기를 띈다. 맞아요. 금속판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에요. 무슨 전기를 띈다고 제가 표시해놨죠? 음전기를 띠죠. 음자가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갔다.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 갔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찾으면 돼요. 기억 디귿이 몇 번에 있죠? 3번에 있죠. 꼭 기억 한번 해주세요. 시간 더 드릴게요. 적으세요. 양전기를 가지고 오면 음전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걸 정전기 유도로 합니다. 반대로 여기 음이 오면 이쪽은 양이 생깁니다. 항상 반대가 생깁니다. 우리 여학교에 잘생긴 남자애들이 지나가면 교문 쪽으로 여자애들이 몰려갑니다. 반대로 해도 돼요. 남학교에 아주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교문을 지나가면 교문 쪽으로 전부 남자애들이 몰려갑니다. 무슨 유도? 정전기 유도입니다. 자, 한 문제 한번 더 풀고 잠시 물 한 잔 먹고 우리 할게요. 볼까요? 요거는 우리 1학기에 했던 거죠. 다음은 양파 표피 세포를 관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덮개는 양파 표피를 받침 유리에 놓고 물을 떨어뜨리며 덮개 유리를 덮는다. 덮개 유리 안쪽 염색약을 떨어뜨리고 반대쪽에 거름종이를 떼어 염색약을 흡수시킨다. 염색하면 색이 잘 보입니다. 현미경의 저반 렌즈, 대물 렌즈 비율을 각각 10배로 맞춘다. 10배, 10배니까 합이 100배가 돼요. 현미경이 시야를 밝게 조절한다. 현미경 표본을 재물대를 찾는다. 비율을 높여서 관찰한다. 옳지 않는 게 몇 번이냐? 보면 나 핵을 잘 보기 위해서냐? 염색은 핵이 됩니다. 다른 게 안 돼요. 관찰한 상의 비율은 10배다. 10배가 아니고 얼마나 되죠? 10 곱하기 10하면 돼. 답이 2번이네요. 밝기를 조절하려면 조리개와 강원을 장치합니다. 상을 찾으려면 조동나사, 미동나사 돌리면 됩니다. 현미경의 배율을 높인다. 긴 대물 렌즈로 바꾸면 돼요. 저반 렌즈 안 바꿉니다. 대물 렌즈 바꾸는 거예요. 저반 렌즈는 그대로 두고 대물 렌즈는 돌리면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